네, 반갑습니다. 전통 놀이를 자료를 찾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유치원 아이들한테 우리 놀이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좀 찾아야 되겠다 해서 세시 풍속에 맞춰가지고 제가 놀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적은 1년에 한 5개 정도를 학교에 가서 수업을 아이들한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작년도에 저희가 그 학교 돌면서 수업했던 것이 강다리, 지경다리기, 꼬마 활쏘기 몇 가지 그 마음 카드 꺼내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고 올해 또 새로운 놀이를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정초에 저희가 자료를 찾은 것이 나희라는 그 놀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놀이는 섣달 금음날, 여러분들 섣달 금음날 아시죠? 네. 음력으로 12월 30일 날 이제 마지막 날이죠. 그날 노는 놀이입니다. 이름이 나희인데요. 나자가 희롱할 희자가 희롱할 희자고 나자는 무슨 나자죠? 뭐라고요? 푸닥거리 나자예요. 근데 이 글자로 이렇게 풀이하면은 푸닥거리에 희롱한다 하는 것이 좋지 않은 어감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좋은 어감으로 바꾸면은 푸닥거리 한다라는 것은 재밌게 무엇을 보여준다 이런 뜻이 들어있고요. 희롱한다라는 것은 주사위를 던진다 이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나이라는 기록은 고려사하고 조선왕조실록하고 보면은 한 20권 정도가 나오고요. 나이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나래라는 그 글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왕조실록을 검색해 보니까 한 200여 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래라는 그 놀이는 여러분들이 TV를 볼 때 가장 많이 익숙하게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사극에 보면은 임금님이 잔치를 베풀 때 그 기생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는 게 있죠. 예, 그게 나래입니다. 그게. 근데 그걸 이제 사극에서는 그렇게 그 연출을 한 것인데 보면 아주 다양한 놀이로 이렇게 나래 놀이가 시작이 돼요. 나래가 주로 그 놀리는 것은 임금님이 밖에 행차를 했다가 백성들 앞에서 임금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즐겁게 보여주는 놀이 중에 하나고요. 또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이 나래를 펼쳐서 대접을 했던 놀이입니다. 작게는 고을 원님이 부임을 하면은 그 고을에서도 나래의 놀이를 해줬다 하는 기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나희는 나래 놀이의 한 갈래입니다. 자, 첫 번째 기록이 태조 원년에 쓴 조선왕조실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산 책에 거기에 자세히 안 나왔을 거예요. 너무 길어서 그건 안 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태조 이성계, 태조 왕이 조선을 건국한 그 이유를 거기다가 자랑을 쓴 거예요. 여러분 태조 이성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떠오르는 그 일화 하나를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그 본인이 함흥차사 자랑스러운 걸까? 본인이? 함흥차사는 기록에도 안 나와. 그건 왕조실록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후대에 그게 이제 각색이 돼가지고 나온 이야기고요. 태조대왕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왕조실록 1편에다가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고려 때 뭐 한 사람이죠? 장군이죠. 장군인데 최고의 전투가 언제냐면 1380년에 여러분 아지발도라는 얘기 들어봤죠? 예. 아지발도라고 하는 17살짜리 일본 장수가 큰 투구를 쓰고 홍산으로 쳐들어왔는데 싸움 때마다 고려 병사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 아지발도 때문에 고려가 멸망할 단계가 왔는데 이 고려 조정에서는 도저히 아지발도를 쳐부술 사람이 없어요. 그 마지막 보낸 게 이성계를 보낸 거예요. 자, 이성계는 홍산에 가서 아지발도를 마주쳤는데 이성계 생각이 저 아지발도에 투구를 벗겨야만이 저놈을 죽일 수 있다. 응? 그래서 옆에 있는 이지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활을 쏴가지고 투구를 벗길 테니까 네가 오른쪽 눈을 맞춰서 저놈을 말에서 떨어뜨려라. 그리고서 이성계는 활을 한 방울 날렸습니다. 그래서 아지발도에 투구 끈을 맞춰가지고 투구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이지란이 활을 쏴가지고 오른쪽 눈을 맞춰서 말에서 떨어졌죠. 자, 아지발도가 말에서 떨어지자 일본 외놈들은 쪽을 쓰지 못하고 그 전투에서 이성계가 대승을 거뒀어요. 이게 고려 장군 이성계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자랑거리의 역사의 한 페이지인데 그걸 조선왕조실록 태조 원년에 그걸 자세히 써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읽었을 때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그 태조 이성계가 아지발도를 쳐부시고 노숙을 하면서 하루 자고서 이제 개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밤에 놀았던 놀이가 나이라는 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장수가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그 전장터에서 승리를 하니까 놀이를 했다. 그 놀이가 나이다 이거예요. 그 어떻게 놀았냐면은 자 여러분들 저게 걸려있는 탈을 한번 보세요. 저 탈의 특징이 뭐죠? 눈이 4개예요. 눈이 4개죠. 저 탈은요 여러분들 문방구에 가서 12개의 탈을 사도 저 탈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저건 탈측에도 못 껴. 그래서 저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탈이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이번에 나휘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진짜 탈은 저거예요. 저게 삼국시대의 기록이 있어요. 저 방상시 탈을 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삼국에 탈 하면은 나오는 것이 뭐죠? 처용탈이 가장 오래됐는데 이 처용탈은 얼굴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근데 저 방상시는 눈이 4개예요. 지금 저 탈은요. 제가 문방구에 가가지고 그 탈 여러분들 왜 체험하는 거 있죠? 그걸 사서 눈을 4개로 그린 거예요. 이게 저런 탈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저걸 어거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저걸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이 안동에 하회탈 그 유명하죠. 거기다가 눈을 2개를 더 그려가지고 저렇게 방상시 탈을 제가 만드는 거예요. 입이 원래 뚫려 있는데 거기다 종이를 붙여가지고 입을 막아서 저렇게 방상시 탈을 만들었어요. 자, 저 탈을 제가 탈 공장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방상시 탈 안 만드냐 했더니 방상시가 뭐요? 그렇죠. 방상시가 뭐냐고 당신이 방시냐고 묻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탈을 왜 만들죠?
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가면은 서양식 표현이야. 나를 단점.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얼굴에다 쓰는 걸 그걸 가면이라고 그래요. 가짜가 거짓 가짜에다가 얼굴 면자야. 얼굴을 가린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는 가면이라고 안 해요. 그죠? 우리는 뭐라고 그래? 탈춤이라고 그래. 탈이라고 그러죠. 그럼 왜 탈이라고 했을까? 그건 탈나지 말라고 저걸 쓰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탈을 막는 것이 탈이에요. 우리가 탈이라고 하는 건 뭐야? 배탈 났다. 배가 아프다는 뜻이죠. 어? 너 탈나지 마. 이 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탈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탈을 막으려고 온갖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약을 먹는 거. 또 하나는 종교적인 기원을 하는 거. 근데 여기에 세 번째가 탈인데 우리가 이 탈을 해석을 그동안 못했던 거예요. 저걸 쓰면 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왜 방상시는 눈이 4개느냐? 여러분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2개는 이승을 바라보고 2개는 저승을 바라본다. 여러분들이 저승을 볼 수가 있나요? 저승을 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밖에 갈 수가 없죠. 근데 쟤는 저승까지 바라볼 수가 있어. 이승과 저승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탈이 방상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것이 그리고 4개로 바라보니까 눈을 4개로 바라보니까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며칠간 밤새워서 저걸 만들다 보니까 이상해졌어요. 제 눈에 뭔가가 보이는 거야. 지금도 선생님 뒤에 얼굴 없는 사람이 왜 서 있나 모르겠어. 나는 아까부터 멀쩡거리는데 저걸 몇 개 만들다 보니까 시력이 괜히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수원이라든지 여기 구리 선생님들 그 구리에 보면은 왜 왕릉이 있죠? 동구릉 이런 곳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거기에 전시 안 돼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저 방상시 탈이야. 왕이 죽으면은 제일 먼저 저 탈을 만들어요. 왕이 죽으면 얼마나 크냐면 크게 만들어. 그래서 저걸 술에 싣고 상여가 나가기 전에 저게 먼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주위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눈깔 4개로 바라보니까 웬만한 귀신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2019년도에 왜 코로나에 걸렸냐면 저게 없어서 그래. 나는 그때 정말 코로나가 걸리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그거 걸리면은 일도 안 하지, 학교도 안 가지, 쉴 수 있는데 유일하게 나는 코로나 안 걸렸어요. 우리 집에는 웬 장승, 방상시, 탈 이런 것만 있다니까 코로나가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쓰던데 내가 우리 박물관 들어올 때는 마스크 쓰지 말라고. 여기 우리 박물관에 오면 온갖 장승들이 잔뜩 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장승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 방상시 탈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이 모든 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이성계가 그 아지발도를 쳐부스러 갔을 때 저 탈을 갖고 가가지고 전투에서 이기니까
저게 왜 네 개냐면은 동서남북이에요. 색깔 알겠죠? 네. 검은색은 북쪽이고 파란색은 파란색은 동쪽이고 하얀색은 서쪽이고 붉은색은 남쪽이죠. 예? 중앙이 왜 없나요? 중앙은 내가 서 있잖아. 내가 서 있는 기준으로 내가 서 있는 곳에는 귀신이 없는데 그 내 구팅이에 귀신들을 내쫓기 위해서 저 탈을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휘의 가장 큰 역할은 방상시 탈이에요. 저 네 개의 탈이 나와서 사방에 귀신을 쫓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시는 분은 손만 들으세요. 아는 체 하지 마시고. 선물 드릴 겁니다. 아까 내가 쌀 주는 거 봤죠? 앞에 나와서 노래하면 쌀 줘요. 차 선생은 왜 쌀을 안 줬을까요? 차 선생은 집에다 미리 갖다 줬어요. 근데 아까 왜 난 안 주냐고 그러더라고. 2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차 선생이 좀 있으면 복면가왕에 나올 거예요. 방상시 타고 그러면 방상시 탈 딱 보면 아, 차은수다. 금방 알아야 돼. 네. 아침마당 나올 거예요. 2로 03번째야. 근데 여러분들은 3 절대 누르지 마세요. 노래 진짜 못해요. 아까 누가 와서 몇 곡 부르냐고 묻더라. 저렇게 못하는 사람을 왜 세웠냐고. 들을만해요? 사촌해요? 저 방상시탈이 장례식장에도 사용되지만 연초에 궁중에서는 저 탈이 없어서는 안 돼요. 감상관에서 저 탈을 쓰고서 궁궐을 돌면서 궁궐에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낼 겁니다. 귀신이 뭔지 아는 사람. 아, 선생님 손 들었어요? 그럼 왜 손 모르겠지? 아, 나오세요. 손 들은 사람은 내 선물 줄 거야. 이렇게 얼떨결에 들어도 이 선생님이 부럽다. 아니. 그거 그냥 원래 가요. 원래. 얼른 받아. 그 안에 어디서 오셨죠? 서울에서. 서울에 오신 분. 귀신이 뭐죠? 나와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뭐예요? 귀신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귀신이 뭐예요? 그림자. 그림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선물은 안 주고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누구라고 뭘 찍고 있어가지고 박수 한번 쳐준 거야. 자, 우리는 귀신, 도깨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문화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귀신이요. 그죠? 여러분들 결혼할 때, 그죠? 신랑이 뭘 보내죠? 함을 보내죠. 그럼 이 함이 사당에 가가지고 고하고서 나올 때 뭘 깨죠? 바가지를 왜 깨는 거예요? 귀신 쫓으려고. 그럼 그 바가지가 쫓는 귀신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세상에서 호랑이를 그리라고 하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호랑이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근데 가장 쉬운 게 귀신을 그리라면 다 그릴 수 있어. 왜 그럴까?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려놔도 귀신이야, 그게. 자,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귀신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뭐냐면요, 이 책에 써 있어요. 이 책이
괜히 3만 원이 아니야.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거 뭐 복사한 거 몇 장 묶어놓고서 3만 원 받는 건 도둑놈 아니냐고 하는데 나는 도둑이 아니고 귀신이에요. 왜냐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몰랐던 자료가 꾀알같이 들어있어요. 자,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 뺄래야 뺄 수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진짜 귀신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귀신은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이 귀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저 귀신 같은 웃었죠. 귀신의 정의는 나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식에 옛 전통 혼례에 왜 바가지를 깨냐면은, 여러분 바가지를 긁는 사람이 누구야? 마누라잖아요. 남편이에요. 아, 그래요? 그 집은 또 특이하네. 자, 바가지를 깬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오늘 아주 이쁜 새색시가 시집을 가는데,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 새색시를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은 그 총각은 오늘 장가가는 저놈을 좋게 생각할까, 나쁘게 생각할까? 제발 저놈이 가다 넘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악담을 할 거예요. 그걸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야. 나가 하는 일에 방해를, 내가 못되게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귀신의 정의예요. 그래서 그걸 바가지를 팍깹으로 인해서 너 꼼짝 마,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 문화에서는요, 귀신을 쫓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동지 섣달 뭘 먹죠? 왜 먹어? 귀신 쫓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 귀신은 뭐냐 이거예요. 동지에 쫓는 귀신은 내가 1년 동안 살아보니까 내가 죽이고 싶은 놈이 있어. 그놈 때문에 내가 망한 거예요. 그놈 때문에 그놈이 나를 싫어하고, 그게 귀신이에요. 그걸 팥죽을 먹으면서 정리를 해야 돼. 1년 귀신을 떨어피야만이 내년도에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귀신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구르면 그 사람이 귀신인 거예요. 선생님, 귀신 같은 질문 하나 있어요. 예예. 그 귀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관이 나갈 때 옛날에 예예. 관이 나갈 때 문지방에서 바가지를 깼단 말이에요. 예예. 거기에 대한 정의 좀 한번 알려주세요. 그것도 같은 원리예요. 사람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 중에 나한테 해를 하고 나하고 반대되는 상극은 그게 귀신이야. 사람이 변화가 있을 때는요, 모든 걸 깨끗이 씻으려고 해요. 내가 이 저승에 갈 때에는 이 승에 붙어있던 귀신을 다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며칠간? 49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7개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죄를 7번을 죄를 지나는 그 49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깨끗하게 해야 저승에 갔을 때 옥황상제가 나를 좋은 곳으로 안내해줘. 이게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프면 약을 먹듯이 그 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약이 방상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방상시라고 하는 왕조실록의
그 문헌이라든지 일반 자료를 다 검색했을 때 이 놔주는 거 아니야? 네, 드릴게요. 차 선생님이 꼭 쓸 때 있어요. 요럴 때 노래 말고 원래 오늘 조용필 오기로 했는데 곧 죽어도 자기가 한다고. 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길게 하지는 않겠지만 저 앞에 제가 이렇게 왕조실록을 검색한 그 책을 묶음으로 갖다 놨어요. 그 왜 놨냐면 저기에 나래를 검색하고 나휘를 검색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저기에 써 있어요. 물론 이 검색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입구에서 안내를 해주신 우리 그 이길주 교장 선생님께서 빨리 정년 퇴임을 하시고 나를 도와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나희 하면 집에서 컴퓨터 다 쳐가지고 왕조실록 검색해서 저희 집으로 전송하면 저는 그걸 읽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금만 정리만 해주면 돼요. 우리 이길주 교장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작년에는 이길주 교장 선생님이 꼬마 활을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하나를 선물로 해줬어요. 제가 그걸 마케팅 해가지고 작년에 몇 개를 팔았냐면 2,465개를 팔았어요. 돈을 꾸준하게 벌었는데 교장 선생님한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올해 돈 벌으면 줄 거예요. 자, 이 나이가 이렇게 그 왕조실록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왜 한 번도 이걸 관심을 안 가졌을까? 또 하나는 얘가 고려시대나 이런 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런 놀이를 했어요. 왕이 궁궐 밖을 나갔을 때 이 놀이를 한다든지 작게는 고을 원님이 부임했을 때 이 놀이를 하고 이랬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된 것이 뭐냐면은 섣달 금음날이 중요한 거예요. 섣달 금음날 여러분들 조용히 앉아서 한 해를 정리할 기회를 갖나요? 옛날 사람하고요 지금 우리하고 틀린 게 그건 거라고요. 우리는 섣달 금음날 뭘 하냐면은 텔레비 앞에서 인기 가요를 보고 인기 대상에 누가 상을 받나 그거 보고 이번에는 너무 어이없게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루 종일 밤새도록 우리가 텔레비를 보잖아요. 이게 옛날 사람하고 지금 우리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뭔가 한 해를 돌아보는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나이라는 놀이를 정리하면서 야 이건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놀이다. 이건 아이들한테 단순히 재밌게 해주는 행위도 좋지만 무엇인가 얘네들한테 우리 문화라는 걸 전달해주는 가장 좋은 자유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역사를 꺼내자. 그래서 이 역사를 그 나이에 맞게끔 설명을 해주자. 또 이 나이에 던지는 주사위가 14면이에요. 여러분 6면체는 많이 봤는데 14면은 만들기 힘들죠? 네. 14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신라 어디? 안압지에서 발견된 주령구. 근데 주령구는 이름이 왜 주령구냐면 분명히 이거 왕들이 술 먹고 놀다가 이거 빠뜨렸을 것이다 해서 술주자를 넣었잖아요. 이건 주령구가 아니에요. 윤목이에요. 우리말로 윤목.
자, 이 윤목은 14면인데 14면은 6면에 모서리를 다 자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14면체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모서리를 잘라내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이 작업 잘못하면은 면이 잘라지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잘라질 수가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게 14면이니까 여기에 몇 개가 있어요? 12개의 띠가 있고 이제 2개가 남잖아요. 근데 2개의 기록을 보니까 코끼리하고 사자를 거기다 넣더라고요. 여러분, 코끼리 사자는 우리 띠에 안 들어가죠? 네. 여러분들이 유치원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띠 이야기를 해주죠. 띠 유래.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선생님 손 들은 거예요? 아, 아셔요? 한번 아시는 만큼만 간단하게. 선생님께서 주름 좀 잡겠습니다. 옛날에 조물주가 세상을 만들고 동물들한테 너네 해를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짐승들이 그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 약간 곁길로 가고 여기. 자, 여기까지. 자, 박수 쳐주세요. 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도 다 검색하면 나오죠? 네. 요새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자,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띠의 유래. 모르는 사람 없어요? 6명? 가면 6명한테 뭐 줄 게 있나? 없어? 왜 주지 마. 자, 하늘나라의 왕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왕형 옥황상제라고 이렇게 착각하는데 옥황상제는 아니에요. 대왕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이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그 국어 대백과사전에 보면 대왕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대왕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첫째 날은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둘째 날은 산과 강을 만들고, 셋째 날은 나무와 짐승을 만들고, 넷째 날은 물과 구름을 만들고,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성경이죠. 우리가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설이고 하나는 진화설이에요. 진화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원숭이처럼 생긴 인간이 오늘날 인간으로 진화했다 하는 진화설이 있고, 창조설은 주로 기독교에서 하는데, 근데 웃기잖아요. 이 창조설이 12띠 창조설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럼 한번 역사를 보자고요.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몇 년이죠? 만들어진 게? 뭐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2025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는 띠가 없었어요. 시간이, 하늘의 시간이 있고 땅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늘 시간을 뭐라고 그러죠? 천간이라고 해요. 응? 천간. 땅의 시간은 지지. 그래서 이걸 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지라는 말을 들어봤죠? 네. 올해가 간지로 몇 년이죠? 을사. 을사년이잖아요. 네. 을은 하늘의 시간이고 사는 땅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갑을 병정 이렇게 나가는 것은 하늘에 10개의 시간이 있었고, 땅에는 12개의 시간이 있어요. 자축, 인묘, 진사음이, 신유, 수레 이렇게 12개의 그래서 얘네들을 하늘과 땅을 하나씩 이으면은 그걸 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 지지의 준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한 바퀴 돌으려면은 60년이 걸려요. 인간이 수명이 60년이에요. 땅에서 사는 수명이 60년인데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또 살 수 있는 게 60년이야. 그래서
인간한테 주어진 수명은 최고가 120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120년까지 살 수 있을까요? 120년 동안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그런데요, 왜 못 사냐면은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 뱃속에 같이 태어나는 벌거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아시는 분 있나요? 사람이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나는 벌레가 하나 있어. 뭐 누구예요 지금? 지금 누가 뭐라? 예? 태. 태? 네. 처음 듣는 이름. 여기 뭐가 있어야 쓰는데 없네. 뭐냐면 삼시충이야. 속삼자에다가 벌레충. 시자가 시체 시자야. 춤자는 벌레 춤자. 이 삼시충이 같이 태어나는데 이놈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1년에 6번이 있는 경진날이 있어요. 여러분 달력에 보면 경진날이 있는데 경진날에 몸 밖에서 나가가지고 하늘의 옥황상제를 찾아가서 내 주인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고해받죠. 그러면은 옥황상제가 이 벌은 3년을 감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수명을 3년 단축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놈이 1년에 6번을 가서 고자질을 하는데 이 6번 갈 때마다 내 수명이 줄어드는 거야. 수명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썼어요. 이놈이 내 몸에서 못 빠져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뭘까? 안 자면 돼. 얘는 꼭 잘 때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경진야휘라는 놀이가 있어요. 경진날이 되면은 잠을 자지 않고 밤을 꼬박 새우는 거야. 그러면은 이 벌거지가 못 도망가. 그러면 내 수명이 단축이 안 되는 거예요. 성종실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종 임금이 경진날만 되면은 기생들을 궁궐로 불러가지고 밤새워 술 먹고 노는 거예요. 왜? 이 삼시충을 쫓아 밖으로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관원에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사관들이 인원을 했어요. 왕이 그런 풍습에 얽매여서 맨날 경진날만 되면은 술 먹고 그렇게 밤새우면은 안 된다. 그랬더니 성종이 열받아가지고 사관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하지 말라는 정당성을 5가지를 적어와라. 그랬더니 사관이 모여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썼어요. 중국에 술을 좋아하는 왕은 술로 망했고, 춤을 좋아하는 왕은 춤으로 망했고 하면서 그 정당성 5가지를 써서 왕조실록에 나와. 그게 올렸더니 성종이 깨갱하고서 오늘부터 경진야회를 금하라. 이게 조선왕조실록 475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써있다. 지금도 무당들은요 그날 잠을 안 자요. 중국에서는 왜 중국 사람들이 폭죽을 막 터뜨리잖아요. 잠 안 자려고. 그날 경진날에는 잠을 자지 않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오래 살아. 삼시충을 못 나가게 하니까.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 그날 잤는데 저는 죽어도 안 자요. 그래서 내 지금 몸속에 있는 삼십증이 죽으려고 그래야지. 나와야 돼. 저는 어제도 잘못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잃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날 안 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15살까지는 살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문화가요, 그 근원을 찾아가면은 참 신비하고 재미난 게 많은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